네, 2시 구간 오후장 개장한 중국 증시는 이 오후장 시작하면서는 빨간불 켰다가 다시금 좀 아래쪽으로 힘없이 좀 밀려 내려갑니다. 상해 종합지수 1% 정도 조정이고요. 장중 내내 계속 3천선에 대한 이런 지지를 해줄까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는 최근 들어서 장중에 이 중국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내일과 내일 모레 양일간은 중국 증시가 쉽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쪽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어디에 포커스 맞추는 게 좋을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우리 증시 포인트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네,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등을 이어갈지 그에 따라서 외국인 매매 패턴이 변화할지에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상승 반전하는데 가장 큰 힘을 실어준 환율 수혜주,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그리고 IT 업종의 반등 시도가 지속될지 여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측면에서는 코스피 1915포인트 중요한 분기점이라 보고 있는데 이 지수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를 앞으로도 그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볼 체크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증시 약간 좀 불안했는데 오늘 장중에 1900선을 잠깐 이탈하면서 오히려 일부 투자자분들은 잘 됐다. 지금 확실히 좀 바닥을 다져주는 것 아닌가라는 자신감의 계기로 해석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연구원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지수 현재 구간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밑으로 열어두는 게 더욱더 좋을까요? 아니면 위쪽에 상방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평가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방 하방보다는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저점을 기록했던 1880선 단기 지지선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930선 이 부분, 그러니까 1880에서 1930이라는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증시도 휴장을 하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코스피라든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경계하는 심리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단기 박스권 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초라서 각국에서는 연이어 경제지표를 내놉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부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가늠할 수 있는 ADP 취업자 변동수가 발표됩니다. 전월에는 18만 5천 명이었는데 이번 예상치는 한 2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지표가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다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자극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국제유가를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등을 할 때는 10% 반등을 하기도 하고 하락할 때는 7% 급락을 하기도 하고 국제유가의 반등 전환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2%, 상품시장 같은 경우는 5에서 10%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잦아들어야지 시장은 제대로 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미국발 불확실성보다는 국내 매크로 환경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 반전한 그 동력도 환율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들에 좀 포인트를 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들 업종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자동차, 제약, 소비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 1915포인트 1915포인트라고 하면은 트레일링 PBR 1배 수준이자 작년 연말 종가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간 수익률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굉장히 딥밸류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91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0선
지지력, 안착 여부를 꾸준히 체크하고 이 분기점을 넘어서 안착을 하게 된 경우 좀 매매 강도, 그러니까 매수 강도를 좀 높여가셔도 되고, 만약에 이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회하게 된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좀 더 늦춰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현재 좀 적극적으로 사는 주체가 없습니다. 외국인 오늘 포함해서 벌써 20일째입니다. 계속 순매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베이시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백오데이션 상황 유지되면서 차익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좀 계속 물량 출회 중인데 차익 현재 매도도 12거래를 연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기관도 뭐 딱히 나서지는 않는 모습. 앞으로 좀 수급, 주체 어느 쪽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수급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 매도가 20일째 이어지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시장의 키는 외국인 순매수 전환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차별적인 순매수하는, 최근, 매도 규모를 빠르게 줄이면서, 업종별로 매매 패턴이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요. 최근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에너지, 자동차 부품, 화학, 건설, 증권 이런 업종들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 골든타임 1부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동시효과 구간 짚어드리겠습니다.